자, 비주얼 고돌이 2007 프로그램을 실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주얼 베이직으로 개발된 32비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는 64비트 게임의 메시지 박스를 가로채는 그런 작업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은 32비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코드 메시지 박스 문자를 출력하는 방법도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유니코드 그러면 영문이 아닌 동양계 계통의 언어, 자, 한국어나 중국어, 일본어 이런 언어를 표시하기 위해서 유니코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작업하기 전에 제가 미리 32비트 프로그램을 메시지 박스를 컴파일을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 박스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타이틀로 유니코드 변환이 나고 한글로 문자가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X표로 되어 있는 아이콘 옆에는 영문은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무거나 눌러도 종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실행됩니다. 앞전에는 64비트 메시지 박스 이걸 이용했잖아요. 같은 디자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만 약간 다르네요. 이게 바로 현재 32비트 메시지 박스 프로그램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프로젝트 메뉴를 선택했고 빌드 올이라고 이거 누르면 컴파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EXE 파일이 생성됐죠. 64비트 컴파일하고 32비트 컴파일 방식이 다릅니다. 요거는 매크로 어셈블리어 32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는 64비트 이용했죠.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게임에 붙여놓은 상태인데요. 한번 스크립트 코드를 잠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현재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코드는 여기에 있는 이 위쪽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코드 주소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직접 코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포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주소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붙여놓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실제 메모리가 있는 지점에 도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코드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좌측에 있는 코드와 우측에 있는 코드가 바로 이 부분에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mov edx ebp-5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요거는 제가 추가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비주얼 고돌이 2007이라는 프로그램이 3판 제한적인 프로그램에다가 그 3판 제한을 해제하는 그런 코드를 제가 삽입해 놨습니다. 요거 한 줄만 삽입하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가 작성한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드는 직접 제가 앞전에 메시지 박스를 컴파일한 그런 코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 현재 컴파일 해놓은 32비트 프로그램을 X24 디버그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X24비트는 32비트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컴파일한 32비트 메시지 박스이기 때문에 X24 디버그도 32비트로 열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열린 상태인데요. 자, 한 번 더 실행을 해주면 자, 메시지 박스에 이런 OP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문자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속성 정보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속성 정보에는 여기 두 개의 이제 문자를 이제 입력하고 여기 MB OK 캔슬 버튼과 MB 탑모스트 윈도우즈의 최고 상위에 이제 위치한다. 그런 의미하고 MB 아이콘 에러라는 이런 아이콘을 이제 출력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정보가 이제 합쳐진 그런 값이 여기 위쪽에 있는 것과 같이 4만 11 값이 되겠습니다. 즉 어셈블리 코드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일 상위에 이 값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인자가 바로 이제 아래쪽에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드가 그 세 번째 이제 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널 값은 이제 0의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박스를 이제 호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박스 호출되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디스어셈블 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메시지 박스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요.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자, 복사해서 디스어셈블을 선택합니다. 자, 이 작업은 앞전에 제가 64비트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빈 곳에 한번 제가 붙여 넣어 볼게요. 자, 붙여 넣으면은 현재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가지런히 정렬을 해줘야 이제 보기가 좋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이제 삭제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현재 이제 번지로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푸시라고 돼 있고 여기 메시지 박스하고 필요 없는 요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시지 박스에 이제 주소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주소를 구하는 방법은 메모리 뷰에 선택 후 보기를 선택 후 DLL과 기호 열거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작업도 앞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제 찾기 기능을 선택합니다. 자, 이 찾기 기능을 이제 사용할 때는 이 위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찾기 때문에 이 맨 위쪽에 여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 박스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찾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박스가 이제 들어있는 이런 유저 32 DLL 이제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문자는 치트 엔진과 게임을 연결해 놓기 때문에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저 32 메시지 박스 A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런 유저 32 DLL 파일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도구를 선택 후 DLL 주입하기 이 기능을 이용해가 C 드라이브 윈도우즈 시스템 32 폴더에 들어가셔서 유저 32.dll 파일을 검색해 가지고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요 이제 윈도우가 숨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메시지 박스 요것을 이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카피 심볼 네임이라고 이것을 이제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콜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에 이제 명령어에서 오른쪽 이 부분에 붙여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이제 주소가 있는데 이것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유저 32 메시지 A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제가 이렇게 이제 문자를 적어 놨는데요. 이 문자는 레지스터 심볼을 이제 정리해주고 알로크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해가 메모리를 이제 할당해 줍니다. 메모리는 한 50 정도로 적어줬습니다. 이 길이는 문자의 길이와 비례하기 때문에 문자를 다 표시하려면 충분히 크기를 이제 할당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라는 또 심볼도 하나 이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타이틀이하고 이제 텍스트라고 이제 두 개의 이렇게 이제 문자를 이제 정의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주소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소를 앞전에 이제 심볼을 이제 연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복사해 가지고 코드로 보면은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텍스트로 이제 나오니까 이 부분에다가 이제 텍스트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타이틀이네요. 그러면은 요 위쪽에 이제 붙여줘야 되겠네요. 여기에 보면은 캡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자 값이 하나, 둘, 이제 세 번째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거는 좀 64비트하고 약간 이제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냥 순서적으로 이제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밑에 처음에 붙이는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요거는 속성값이 되죠. 자, 여기에 세 개가 합쳐놓은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놔두시고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것 같네요. 위쪽에 이렇게 이제 심볼을 이제 정의해 줬잖아요. 네이트 심볼을 이제 정의해 줬으니까 여기에 치트 엔진에서 이제 체크가 해제될 경우 디셈블이 될 때 여기에 보면은 아래쪽에 두 개의 메모리를 할당해 있는 타이틀과 이제 텍스트를 이제 메모리를 해제하는 그런 이제 코드도 함수도 같이 추가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다 끝났는데요.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같은 코드인데요. 위쪽에 하고 요 아래쪽에 이제 같은 코드인데, 제가 위쪽에 요렇게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작동을 해보니까 작동이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이는 요 코드처럼 이제 변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상 작동하면 괜찮겠는데,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이제 제거해야 되겠죠. 메시지 박스가 이제 두 개 이제 호출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확인 눌러볼게요. 네, 정상적으로 코딩이 됐습니다. 자, 에러 메시지가 안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게임을 선택 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무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체크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게임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면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한번 떴죠. 근데 위쪽에는 이제 문자가 다 깨지고 아래쪽만 이제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또 메시지가 또 같은 메시지가 한 번 더 나오네요. 자, 확인을 누르니까 네, 프로그램이 이렇게 꺼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바로 이제 코딩이 이제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전에 입력했는 이 부분에 이제 코드가 이제 잘못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디버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봤을 때는 자, 이 부분에 이제 코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코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푸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64비트와 달리 32비트는 이렇게 푸시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제 푸시라고 입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작동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타이틀이나 텍스트 이 부분이 그러면 뭔가가 이제 연결이 이제 잘못됐다 이제 그런 의미도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큰 따옴표로 이렇게 한번 묶어 볼까요? 이 큰 따옴표로 이제 묶는다는 것은 이제 주소에 이제 번지를 값을 저장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게임이 일단 꺼졌으니까 게임을 먼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현재 게임을 또 실행해 놨는데 이 게임을 앞전에 강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이제 변경한 요 코드가 정상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누르고 입력해 보도록 하죠. 네.
코딩이 정상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은 이제 에러가 나는지 정상적인지 알 수가 있겠죠. 무제한이라고 이제 체크를 하고 다시 게임을 선택했고 이제 설정을 눌러봅니다. 네, 그럼 또 꺼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코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게임을 또 실행하고 있는데요. 다시 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이 잘못되면은 이렇게 이제 바르게 계속 여러 번 작업을 통해 가지고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이 코드 방법은 디버그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되어 있지만 실제 치트 엔진에서는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가 제가 이제 오류가 자꾸 생겨가 수정한 게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코드가 됐습니다. 자, push EAX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아래쪽에 보면 LEA EAX에 이제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주소를 EAX 네이터에 저장하기 때문에 EAX 네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전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 값을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push 명령을 이용해서 EAX의 값을 이제 스택에 이제 보관해 놓은 경우가 됐습니다. 명령어가 다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EA 레지스터를 이제 판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 요거 이제 푸시 요거는 이제 인자값으로 메시지 박스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인자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타이틀이라고 이제 적혀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요 위쪽에 있는 요 문자의 주소를 이제 구해가 EAX 데이터에 이동한다, 저장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LEA하고 이렇게 이제 붙여놓은 거는 주소를 구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푸시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인자값을 저장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푸시 EAX를 호출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타이틀이라는 요 이제 문자를 저장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똑같이 이렇게 텍스트라는 주소를 읽어와 가지고 푸시 EAX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저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푸시 0이라고 되니까 이것은 핸들 정보가 되겠습니다. 0이기 때문에 핸들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핸들이란 거는 보유한 이제 번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 이 함수는 간단한 이제 출력 형태를 이제 문자로 보여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핸들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콜 명령을 이용해서 유저 32 메시지 박스 A 함수를 호출 후 앞전에 저장해 놓은 푸시 EAA 네이터 값을 다시 복원하는 pop EAX를 이제 호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이제 정상 작동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이제 붙여줬나요? 자, 게임을 한번 붙여주도록 하고, 그리고 무제한이라고 이제 체크를 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설정을 눌러볼게요. 자, 메시지 박스가 호출되고, 자, 한 번 더 누르고,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코드라는 거는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맞는 방법을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메시지 박스 이제 A 지금 현재 이제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는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뒤쪽에 A자가 이제 붙은 게 있고, 요 위쪽에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W자가 이제 붙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전에 이제 메시지 박스를 이제 호출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호출해 볼까요? 그런데 밑에는 정상적으로 영문의 문자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X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편에 이제 문자가 현재 이 부분에 이제 문자가 되겠습니다. 텍스트가 되는 거죠. 자, 요 위쪽에 깨진 문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타이틀 요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니까 여기 데이터 정보에 제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게 바로 유니코드 이제 선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는 보면은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여기 주석을 활성화해주고, 이제 밑에 있는 주석을 달아주고, 위쪽에 요것을 사용하겠다.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눌러줘야 되겠죠. 자, 확인을 누르고, 그리고 무제한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제 후, 다시 체크 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바꾸니까 이제 위쪽에도 이제 영문이 이제 정상적으로 표기가 되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표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는 현재 코드가 이제 하나만 되어 있는데, 이 메시지 박스가 두 번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같은 코드를 이 게임이 두 번 접속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코드를 열어보면, 현재 바꾼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현재 안쪽에 보면은 메시지 박스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A를 이제 W로 이제 변경해 보도록 하죠. A는 ASCII 코드 문자 형태를 지원하고, W는 유니코드 형태의 이제 문자를 지원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W로 바꿨는데, 이제 확인을 누르고, 다시 체크를 해제 후 체크했다.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보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는 보면 두 개 다 문제가 이제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지 박스 A를 이제 사용했을 경우는, ASCII 코드에 이제 영문 문자만 이제 출력된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W자가 붙으면은, 요거는 이제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이제 메시지 박스다. 그러니까 영문도 깨지고, 위쪽에 있는 이제 이것도 이제 다 깨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현재는 이 W라고 이제 바꿨으니까 요것을, 자, 여기 이제 유니코드 선언이라 되어 있으니까 요것을 이제 활성화하고 이제 위쪽을 한번 주석 처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체크 해제 후 다시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그 설정을 눌러보면, 자, 이번에는 보면은 위쪽에는 유니코드 변환이라고 한글이 정상적으로 보이죠. 근데 아래쪽으로는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박스 W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니코드 지원 형태의 이제 메시지 박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A라고 이렇게 적힌 것은 ASCII 문자 코드를 지원해 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니코드는 그럼 어떻게 이제 코드를 이제 바꿀 수 있는가? 한번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인터넷에서 유니코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유니코드 변환기라고 있는데요. 자,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이제 안녕이라고 써놨는데,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가지고 16진 형식 변환이라고 이것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문자가 길수록 이 코드도 점점 길어지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안녕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다시 16준 변환 형식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변환 16준 형태의 이제 수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텍스트 에디터가 있으면, 자, 여기다 이제 복사해가지고 이제 편집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조금 까다로운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를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유니코드 이제 문자는 이제 리틀 엔드엔 방식이기 때문에 문자의 코드를 이제 거꾸로 이제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네 자리에 이제 문자가 이제 보이는데요. 요 앞쪽에 이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문자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 이제 코드는 여기 영문으로 되어 있네. AC, E0, 뭐 B9, D9, 요거하고 CE, B5, 이런 이제 문자가 되겠습니다. 코드를 할 때는 이 문자표가 이제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 두 자릿수를 복사를 해가 이 앞쪽에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자, 이 작업을 계속 이제 반복해줘야 되는데요. 자, 헷갈리지 않도록 이제 주의해 가면서 반복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코드 변환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수월하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없으면은 수작업으로 이렇게 시간이 들어서라도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요 이제 문자를 이제 또 제거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코드 값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런 이제 문자들은 다 제거해 주는 게 정상적인 코드를 이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히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다음에 한 번 더 작업하는 경우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문자를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여기에 이제 텍스트가 적혀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앞쪽에 여기다 이제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이렇게 현재 붙여 놓은데 문자형 데이터를 선언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db라고 적어집니다. 현재는 이제 바이트 형태의 이제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도 보면 여기에 공부액이 하나씩 이렇게 띄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자리 수마다 스페이스 바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공백을 또 띄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들여서라도 차근차근히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잘못 작업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차근차근히 천천히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다 이렇게 두 자릿수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심표를 하나 찍어주고 0을 입력해 줍니다. 자, 0은 이제 문자의 이제 끝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여기 영문으로 되어 있는 ASCII 문자 형태는 주석 처리해 주도록 하죠. 이제 코드를 다 입력을 했는데 정상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네, 코드가 정상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제 후 다시 체크 후 프로그램을 한번 가동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유니코드 변환이라 되어 있고 고맙습니다, 안녕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맙습니다, 안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백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백을 한번 주 보도록 하죠. 자, 유니코드 한번 봅시다. 요 안녕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백이 있는데 현재 복사했는 값에는 공백이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안녕이라고 한번 이 글을 한번 지어 볼게요. 그럼 어디까지가 고맙습니다의 이제 언어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00, 22가 되겠네요. 그럼 2200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2200이라고 되니까 여기에 22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부분 다음부터가 공백 문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공백 문자는 2000이 될 겁니다. 이게 아니면 이제 반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시 체크 해제 후 체크했다가 다시 게임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네, 맞네요. 자, 여기 보면 고맙습니다 하고 여기 공백이 한 칸 띄어졌잖아요. 그거 안녕이라고 이제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다시 보면은 00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공백 문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복사해 가지고 한번 여러 개 한번 더 붙여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이제 많이 붙였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이제 두 칸이 띄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칸 띄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공백이 많이 이제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두 칸 띄우든 세 칸 띄우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백을 한 칸 띄워준다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유니코드 변환이 되어 있고 고맙습니다. 안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입력한 게 이렇게 W자가 이게 붙은 거는 이제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이제 메시지 박스 형태가 되고 이렇게 A자가 보는 거는 ASCII 형태, 즉 영문만 이제 출력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글 이제 문자를 지원하는 그런 메시지 박스를 이제 출력하고 싶다면 이렇게 메시지 박스 W라고 되어 있는 이런 W자가 이제 붙은 것을 이제 코드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게임을 한번 계속 진행해 보죠. 어떤 메시지가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부분에다가 메시지 박스를 이제 삽입해 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메시지가 출력됨으로써 어떤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말을 이제 적으면 이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메시지 박스는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리턴 값이 1을 리턴하고 취소를 누르면 리턴 값이 2번을 이제 리턴하는데 메시지 박스는 하나인데 지금 메시지 박스가 이제 하나 더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이 게임이 같은 코드를 두 번 이제 반복적으로 접속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3번 접속을 했네요. 4번, 5, 네, 6번까지 같은 코드를 접속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또 같은 코드를 또 접속을 했네요. 같은 부분의 코드를 이렇게 많이 이제 접속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2비트 프로그램에서 유저 32 DLL 파일에서 메시지 박스를 불러가지고 출력하는 형태와 한글을 출력할 수 있는 유니코드 형태의 문자를 변환해가 작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